작년 가을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코딩 캠프에 갔었는데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제가 왕따가 된 게. 지체장애 초중고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집에 가서 문자가 왔는데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속상해서 혼이 났어요. 우리 애 위주로 찍기는 했는데 재미있어 보이는 건 에피소드로도 넣고 싶고 코딩 캠프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말 무슨 카메라 감독인 양 1시간 내내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야 그때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에 정말 사과드립니다. 불편하셨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봤는데 이건 정말 제 잘못이 맞아요.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해요. 변명을 하자면 저도 양해를 구해보려고 말을 꺼낸 적이 정말 많은데 99% 허락을 못 받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볼 수준인 뒷모습까지도 허락을 안 해주셔서 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너무 상처 주시는 분까지 계셨거든요. 그래도 양해를 구했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전기도 있고 제 주변에는 카메라 들고 저처럼 설치는 사람이 저뿐이라서 반대 입장이 돼보질 않아서 불편한 게 맞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마 취지가 좋은 건 알고 계셨어서 처음에는 별말 안 하셨던 분도 매번 모임마다 와서 저러는데 불편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꼴통처럼 보였을까요? 바로 전에 올린 제 영상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하니까 급조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딱히 저번 영상에서 제대로 사과하거나 뉘우친 모습은 없더라고요. 어머님들께 사과를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또 저의 행동을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과 지체장애 어린이들 행사 때마다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유튜브나 SNS에 노출시켜서 무엇을 호소하고 싶어 하는지 제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학교 문제를 살펴보면 10년이 지나도 학교에서 지체장애인의 요구가 반영이 참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학교 체육 활동이 여전히 잘 안 된다는 것과 학교 소풍에 저상버스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많은 경우에 데려다줘야 하는 등 불편을 겪으신다는 것, 고학년에서는 수학여행 같은 건 아예 참여를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지체장애 학생이 여전히 많다는 것,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서 휠체어를 탄 학생이 할 만한 운동 프로그램도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요즘은 방학 때도 운동 프로그램을 모집하던데 전혀 참여할 만하지 않고요. 가정통신문 올 때 보면 2박 3일 어디 가는 거 행사도 많던데 장애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생존 수영 수업도 받기 어렵고 학교의 돌봄교실에도 참여가 어렵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지체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유형이고 최대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나 학령기 인구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10대 이하에서 3,692명이라고 나오죠. 10대 이하에서 자폐성 장애인 수는 22,196명인 것에 비해서 8분의 1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일반 학교의 도움반을 보면 학교마다 80% 학생들이 발달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은 8% 정도, 그 외의 장애가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휠체어 탄 아이는 전교에 한두 명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두 명 휠체어 탄 아이를 데리고 학교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체육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10대 이하에서 장애인은 발달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80%가 발달장애고 그 다음에 10에서 20% 그 사이가 뇌병변이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도 꽤 있지만 발달장애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가 학교에서는 다수이기 때문이에요. 한 초등학교에서도 장애학생이다 그러면 장애학생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7, 8명 발달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발달장애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나 시각이나 시각청각은 다 특수학교에 대부분 특수학교에 많으니까 시각청각 경증 시각청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운동을 합니다. 동떨어진 건 딱 뇌병변 지체장애 학생들만 학교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통합체육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통합체육은 저 같은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통합체육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굉장히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통합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 되는 건 뇌병변 지체 학생들한테는 통합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대학교까지 잘 간 그 뇌병변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너 12년 동안 학교에서 뭐 했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 체육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제일 좋은 체육 선생님은 체육 시간에 뭐든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는 선생님이고, 제일 나쁜 체육 선생님은 체육 시간에 아무것도 안 시키면서 그 시간에 그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선생님이 제일 나쁜 선생님. 근데 체육 선생님 둘 다 체육은 안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체육 활동이라는 게 인생의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그때 커진 심폐기능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때 한번 커졌던 근육이 나중에 운동을 쭈그러들어도 다시 운동을 하면은 그 근육이 다시 피어나는 거는 어렸을 때 얼만큼의 근육이 있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근데 발달장애 학생들은 활동 반경에 제한이 없이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통합체육이라는 걸 해가지고 얘 성향이 운동 성향만 맞으면은 건강관리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뇌병변 장애나 지체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면서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한 거는 같은 장애 유형이 같이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럴림픽에 가면은 절대적으로 뇌병변끼리 경쟁을 하고, 척수장애, 척수인장애끼리 경쟁을 하고, 절단장애, 절단장애끼리 경쟁을 하고, 발달장애 한 학교에만 가도 6, 7명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뇌병변 장애 그 학교 가면 1명 또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체육 활동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한 구에, 예를 들어 성동구에 있는 학교에, 통합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들이 방과 후에 모여가지고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테니까 하는 방과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걸 계속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 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서도 이제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의 체력 평가를 하는데,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얘를 성적을 뭘 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평가 툴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드리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발달장애인 위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우리 뇌변변 지체장애 아이들이 눈에 밟히셨대요. 지식인이고 전문가로서 우리 아이들만 버려지는 게 보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계속 교육청에 건의하셔가지고 뇌병변 지체장애 아이들 초등학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의 초등학생 수가 적다 보니 모이게 하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제가 알아보니 미국은 특수학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장애 학생도 모두 다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어 학교에 장애 학생이 굉장히 많대요. 미국에는 휠체어 축구, 휠체어 야구도 한다잖아요. 독일에서는 장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재활체육, 물리치료, 일반체육의 수강이 가능하대요. 코딩 캠프 것만 해도 그래요. 매년 비장애인 학생의 코딩 캠프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과 몇 명의 지체장애 학생들이 운 좋게 작년에는 코딩 캠프를 갔지만 올해는 말이 없어요. 매년 해서 동생들도 듣고 우리도 다시 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 캠프 영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한번 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미운 짓 할지도 모르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밤을 새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머님들께 제 진심이 전달이 되었을까요?